1999년 11월 11일 저녁 무렵 경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를 한 것은 치바현 나리타시의 한 호텔이었는데요. 4개월 이상 장기 숙박을 하면서 청소 등의 서비스도 받지 않는 수상한 집단이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45분경 호텔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12층의 한 방에 들어섰는데요. 이 방에서 발견된 것은 미라화된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의 신원은 효고현에 살던 코바야시 씨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합니다. 부검 결과 시신에 외상은 없었으나 뇌에서 출혈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미라화된 한편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었기에 이 뇌출혈이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사망 시각이 언제인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시체 유기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우선 시신이 발견된 방을 빌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사했는데요. 방은 라이프 스페이스라는 자기개발 세미나 단체 명의로 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정황을 알기 위해 유족들의 증언을 듣게 되는데요. 여기서 유족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합니다. 아버지는 살아있었어요. 순조롭게 회복 중이었다고요. 타카하시 코지님께서 아버지를 치료하고 있었다고요. 경찰은 이 타카하시 코지라는 사람과 라이프 스페이스라는 단체가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유족이 말한 타카하시 코지라는 남성은 원래 세무사였으나 1983년 이 라이프 스페이스라는 단체를 창설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 그대로 자기개발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는 정도였지만 나름 인기를 끌어 전성기에는 세미나 참가자가 1만 명에 달할 정도로 유명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1995년 세미나 참가자 한 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참가자가 급속히 감소했고 결국 타카하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1996년 대표직에서 물러난 타카하시는 갑자기 자신을 영적 지도자인 구루라고 칭하며 자신이 인도의 종교인인 사이바바의 직계 제자라고 주장하기 시작. 손으로 환자의 체내에 기를 불어넣어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샤크티팟이라는 초능력 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타카하시의 신봉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였던 코바야시 일가 역시 그의 신봉자였죠. 코바야시 일가는 부모님과 남매로 구성된 4인 가족이었는데요. 장남이 대학 시절 우연히 라이프 스페이스의 세미나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여동생은 물론 가족 전부가 모두 라이프 스페이스의 신봉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남매는 졸업 후 둘 다 라이프 스페이스와 관련된 회사에 취직했고 아버지마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라이프 스페이스에 취직했다고 하네요. 한편 타카하시의 초능력 치료에는 랭크가 존재했는데 최고 랭크는 800만 엔이라는 거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져 입원하자 가족들이 800만 엔을 지불하고 최고 랭크의 치료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 전 코바야시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당시 담당 의사는 진료 후 가족들에게 의료기관에서 수주간 상태를 보며 치료를 해야 하며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장남은 타카하시의 샤크티팟이라면 후유증 없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상담을 하기 위해 그에게 찾아가 증세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타카하시는 교묘하게도 링거를 맞는 것은 위험하다.
오늘이나 내일이 고비일 것이다. 이 이상 병원에 계속 있으면 병원의 장난감이 될 뿐이다. 따위의 말로 장남을 현혹했고 이에 넘어간 가족들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코바야시 씨를 휠체어에 태워 몰래 빼돌린 후 타카하시가 빌린 호텔방으로 아버지를 데려갑니다. 이후 코바야시 씨는 샤크티파 치료를 받았지만 당연하게도 병이 낫진 않았죠. 이윽고 아침 무렵이 되었을 땐 코바야시 씨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다 이내 멎게 되었는데요. 호흡이 멎은 것에 불안해하는 가족들에게 타카하시는 사람은 30분 정도 호흡과 심장이 멎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로 납득시켰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지만 그만큼 세뇌가 강했던 모양인지 가족들은 그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코바야시 씨의 몸에선 악취가 풍겼고 구더기가 들끓기 시작했는데요. 타카하시는 구더기가 몸에서 나온다는 건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라며 가족들을 납득시켰다고 하네요. 그렇게 가족들이 타카하시를 믿고 아버지의 회복을 기다리던 차에 경찰이 출동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후인 11월 18일 어째서인지 타카하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장에서 그가 말한 내용은 하나같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요. 기자회견의 일부 영상을 직접 번역해 보았으니 잠시 보고 가시죠. 定説主義者になられたのっていつぐらいですか？サイバーに出会ってすぐです。っていうのはどれぐらい前でしょう？ 6000年です。サイババさんとお会いになってたんですか？もちろんお会いというより直弟子ですから。高橋さんはどうしてサイババの後継者だったり友達だったりというふうに言うわけですか？そうだからです。サイババさんの方は否定してる。関係がないとはっきりと。それはサイババの勝手なんですよ。勝手なんですよ。パワーが高ければ歯など磨く必要はない。なぜなら口臭が起きない。お風呂に入ることはない。なぜなら汚れない。私は何も食べなくても死なないというのが聞こえなかった？あなた今私が話したことが理解できないんですか？高橋さんが考えたことなんですか？ 그는 영상 이외에도 온갖 지리멸렬한 발언을 했는데요. 자신은 식사가 필요 없으며 누에콩을 조금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거나 피해자는 살아있었으며 경찰의 부검 때문에 죽은 것이다. 자신의 몸에는 혈액이 흐르지 않는다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혈액이 흐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한 기자가 타카하시에게 혓바닥을 보여줄 수 있냐고 요청했고 그가 혀를 내밀자 혀가 빨간색이시네요. 몸에 혈액이 흐른다는 증거인 것 같은데요? 라는 말로 비꼬아 현장을 비웃음의 도가니로 만들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경찰은 타카하시와 더불어 코바야시 씨의 가족, 세미나 관련 인물들을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 용의로 체포했으나 일부는 기소유예 처리되었다고 하네요. 2001년 9월 28일 장남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었고 항소 없이 형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타카하시였는데요. 변호사와 그는 부검 전까지 코바야시 씨가 살아있었다며 거듭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은 2002년 2월 5일이 되어서야 1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재판관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해 징역 15년의 판결을 내렸고 타카하시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26일 항소심에서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기존 징역 15년형을 파기,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재판관이 징역을 경감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카시 이외에도 사건에 가담한 가족과 관련 단체 인물들이 있었으며 나름대로 샤크티파 치료로 그를 낫게 하려 했기에 코바야시 씨가 죽는 것을 바라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별히 악질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네요. 저는 자료를 조사하던 중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 정보는 위키피디아는 물론 해당 사건을 다룬 일본 유튜브 영상들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원점으로 돌려봅시다. 과연 호텔에 방치된 코바야시 씨의 시신은 누가 관리했을까요? 다카하시 본인? 유족? 아닙니다. 시신을 관리했던 것은 9에서 17세의 소년 소녀들이었습니다. 라이프 스페이스에 빠진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마저 라이프 스페이스에 바쳤고, 이 아이들은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시신의 몸을 닦거나 시트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지내던 시설은 텅 빈 냉장고에 식기도 이불도 없었으며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게 했다고 하네요. 이 아동인권 침해에 관한 부분은 2000년 3월 2일 신청이 접수된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후의 전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지금도 해당 사건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마구잡이 소송을 거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어쩌면 저도 당할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시다. 금이사였습니다.